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줘. 큰일이야. 남편 창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손을 멈추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급박하게 연락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정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곱게 화장을 한 채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창호는 그 옆에 서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지은이야.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은이? 25년 전 3살 때 놀이터에서 실종된 딸 지은이. 그때 온 가족이 며칠 밤을 새우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엄마. 지은이라고 소개된 여성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말을 잇지 못했다. 창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며칠 전 회사에 연락이 왔어. 이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 있다고. DNA 검사까지 해봤는데 확실해. 우리 딸이 맞아. 은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지은을 바라봤다. 확실히 창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눈매와 코라인이 특히 그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은정이 기억하는 3살 지은이의 모습과는 달랐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친부모를 찾고 싶어서 여러 곳에 문의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지은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은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25년 만에 나타난 딸이라는 기쁨보다는 이상한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엄마, 미안해요. 오랜 시간 걸려서.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창호는 더욱 감격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고생했을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손이 정말 자신의 딸의 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배고프겠구나. 밥 먹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 소리야? 어서 앉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정은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라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할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창호와 지은의 대화가 들려왔다. 창호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모든 대화가 너무 정형적이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현우는 언제 와? 9시쯤 올 거야. 아, 현우는 내 동생이야. 너보다 2살 어리지. 은정은 칼질을 멈췄다. 현우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난 누나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현우는 늦어서 아직 오지 않았다. 창호는 계속해서 지은에게 음식을 권하며 살갑게 굴었다. 지은은 공손하게 받아먹으며 맛있다고 반복했다. 지은아, 어디서 일하고 있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나 해. 창호의 제안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은 그 순간 지은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본 듯했다. 엄마,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건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당황했다. 25년 전 3살 지은이가 좋아하던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인형을 좋아했지. 특히 곰돌이. 아, 맞아요. 그것도 기억하시는군요. 지은의 대답은 애매했다. 맞다고 했지만 특별한 감동이나 그리움의 표정은 없었다. 현우가 집에 돌아온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현우는 지은을 보고 멈춰섰다. 아, 현우야. 너희 누나 지은이야. 기억 안 나겠지만.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겨우 2살이었지만 현우는 지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현우는 이상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고 은정은 눈짓으로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창호는 행복한 표정이었다. 25년 만에 찾은 딸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은이 정말 자신의 딸일까? DNA 검사가 확실하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25년 전 그 아이와 지금의 지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 새벽 2시,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지은을 위해 준비한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정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잠 안 와?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타났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더욱 낯설어 보였다. 네,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천천히 적응하면 돼. 은정은 지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지은아,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니? 특별한 추억이라든지. 지은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요. 미안해요, 엄마.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진짜 지은이라면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DNA 검사가 확실하다고 했고 창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은정은 방으로 돌아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진짜 딸이라면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맞춰질 것이고 만약 아니라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정의 불안감은 그날 밤 더욱 커져만 갔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지은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창호는 매일 일찍 퇴근해서 지은과 시간을 보내려 했고 지은은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가족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은정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엄마, 제 어릴 때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의 제안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창호는 즉시 찬성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여보, 앨범 꺼내자. 은정은 마음이 복잡했다. 어린 때 사진을 보여달라는 것도 이상했고 정작 자신은 그 사진들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다. 25년 전의 기억들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앨범 상자를 꺼내왔다. 은정의 손은 떨렸다. 창호와 지은, 그리고 현우까지 모여 앉아 앨범을 펼쳤다. 첫 번째 앨범은 은정과 창호의 신혼 시절 사진들이었다. 젊은 모습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이 태어나기 전의 사진들이었다. 와, 엄마 아빠 정말 젊으시네요. 지은의 반응은 평범했다. 하지만 은정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친딸이라면 부모의 젊은 모습을 보고 더 감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 앨범을 펼치자 지은이의 아기 사진들이 나타났다. 갓난아기부터 두 돌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창호가 감격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야. 정말 예쁘게 태어났지. 은정은 사진 속 아기를 바라봤다. 분명히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지은과 아기 사진의 모습이 연결되지 않았다. 엄마, 제가 정말 귀여웠네요. 지은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남의 아기 사진을 보는 듯한 반응이었다. 세 번째 앨범에는 지은이 두 돌부터 세 돌까지의 사진들이 있었다. 여기서 은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 지은이의 특징들이 지금의 지은과 미묘하게 달랐다. 지은아, 여기 봐. 너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창호가 가리킨 사진에는 얼굴에 초콜릿을 묻히고 웃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아이의 입술 위에는 작은 점이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지금의 지은을 바라봤다. 그 점이 없었다. 지은아, 너 입술 위에 점 있었잖아. 작은 점. 은정의 말에 지은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그게 어릴 때 없어졌나 봐요. 점이 없어질 리가 있나?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창호가 끼어들었다.
여보,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질 수도 있지. 그런 일 많아. 은정은 더 자세히 사진을 살펴봤다. 사진 속 지은이의 왼쪽 손목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두 돌대 뜨거운 물에 데어서 생긴 자국이었다. 은정은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응급실에까지 갔던 일이었다. 지은아, 손목 좀 보자. 네. 지은이 왼쪽 손목을 보여줬다. 아무런 자국이 없었다. 깨끗한 피부였다. 화상 자국이 없네. 화상 자국이요? 지은이 어리둥절해했다. 은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은이 두 돌대 뜨거운 물에 데어서 병원에 갔었거든. 그때 자국이 생겼는데. 그건 나중에 치료받아서 없어졌어요. 지은의 대답은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졌다. 은정은 다른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사진 속 지은이와 지금의 지은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너무 많았다. 아빠, 저희 가족 사진도 있나요? 4명이 다 같이 찍은 거 말이에요. 현우의 질문에 은정은 마지막 앨범을 꺼냈다. 여기에는 지은이 실종되기 몇 달 전까지의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창호와 은정, 그리고 3살 지은이와 돌진한 현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시절이었다. 지은이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진인 양 구석구석 살펴봤다. 제가 정말 예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은 확신했다. 진짜 딸이라면 내가 예뻤다고 말하지 제가 예뻤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었다. 지은아, 이 사진 기억나니? 놀이공원에서 찍은 건데. 은정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지은이는 아빠 어깨에 타고 있었고 은정은 현우를 안고 있었다.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날 내가 솜사탕을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아빠가 3개나 사줬었어. 그런데 다 못 먹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울었지. 은정의 말에 지은이 반응을 보였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은정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날은 솜사탕을 전혀 사지 않았다. 지은이가 팝콘을 먹고 싶어 해서 팝콘을 샀던 날이었다. 은정의 함정에 걸린 지은을 보며 은정은 더욱 확신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다. 그날 밤 은정은 창호와 단둘이 이야기했다. 여보, 지은이가 정말 우리 딸 맞아? 무슨 소리야? DNA 검사까지 했잖아. 그런데 너무 많은 게 다르잖아. 입술 위점도 없고 화상 자국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어. 그리고 25년이나 지났어. 창호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은정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은정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지은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가방 속에서 신분증을 찾아봤다. 이름은 확실히 지은이었다. 하지만 생년월일이 이상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지은이의 생일과 하루 차이가 났다. 은정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주소도 이상했다. 보육원 주소가 아니라 일반 주택 주소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돌아온 것이었다. 은정은 급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엄마, 뭐 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부터 은정은 지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외출할 때는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은정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25년 전 지은이의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창호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지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DNA 검사는 정말 확실한지 확인해야 했다. 은정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꾸며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한 은정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창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은이 온 지 2주째부터였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유독 신경 써서 가지고 다녔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문자를 확인할 때는 은정이 보지 못하도록 몸을 돌렸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 응,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생겨서. 창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은정은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으로 목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창호가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다. 어디 가는데? 회사에 잠깐 들러야 해. 급한 일이 생겨서. 주말인데? 금요일에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오후에는 돌아올게. 창호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은정은 이상했다. 창호는 평소 주말에 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런데 요즘은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지은도 오늘은 친구를 만난다며 일찍 나갔고 현우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하루 종일 없을 예정이었다. 혼자 남은 은정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침실을 청소하던 중 창호의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다. 오래된 정장들을 정리하다가 포켓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점심값이나 커피값 영수증이었지만 그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꽃집 영수증이었다. 장미 한 다발을 산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날짜는 지난주였다. 은정은 기억해봤지만 집에 꽃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그럼 누구에게 준 꽃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은정은 더 자세히 옷장을 살펴봤다. 제일 안쪽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은행 통장, 보험 서류, 그리고 몇 개의 편지 봉투들. 편지 봉투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온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개인이 보낸 듯한 편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창호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개인적인 편지를 몰래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최근의 이상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연한 분홍색 편지지에 여성의 글씨로 쓰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창호 씨,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은이가 이제 다 컸어요. 정말 예쁘게 자랐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제 지은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스러우실 테니까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은이를 잃어버린 딸로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은정 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DNA 검사는 제가 알아서 조작할 수 있어요. 지은이도 이미 상황을 알고 있고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은정 씨 몰래 키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인정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은이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요. 지은이도 함께 데려갈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숙. 은정의 손이 떨렸다.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미숙? 내 연녀. 그리고 지은이는 창호의 딸이지만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뜻인가? 은정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은이 실종된 딸이 아니라 창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었다. DNA 검사를 조작했다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편지 날짜를 확인해보니 지은이 나타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 은정은 다른 편지들도 찾아봤다. 서랍 맨 아래에서 더 오래된 편지들을 발견했다. 모두 같은 사람, 미숙이라는 여자가 보낸 것들이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는 20년 전 것이었다. 창호 씨,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름은 지은이라고 지었어요. 창호 씨가 좋아하던 이름이잖아요. 20년 전? 그럼 지은이가 실종되었을 때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 있었다는 뜻이었다.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다. 창호와 미숙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은이라는 아이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딸로 둔갑시켜 집에 들여보낸 것이었다. 편지들 사이에서 은행 계좌 사본 하나를 발견했다. 창호 명의의 계좌였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양육비였다.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계획적으로 꾸며냈다는 것이었다. 진짜 지은이는 어디에 있을까? 25년 전 실종된 진짜 딸은? 혹시 이미? 은정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호가 돌아온 것이었다. 은정은 급히 편지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아직은 들켰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됐다. 여보, 다녀왔어. 창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렸다. 은정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로 나갔다. 일 많이 힘들었어?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창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은정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전혀 몰랐구나. 지은이는? 아직 안 왔어. 그래. 요즘 밖에 나가는 일이 많네. 창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은정은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제 보니 창호와 닮은 것이 당연했다. 친아버지와 딸이니까. 지은아, 오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공손했다. 하지만 이제 은정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어떤 친구들이야? 그냥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이에요. 지은이 잠시 당황하는 것을 보고 은정은 확신했다. 아마 미숙과 만나고 온 것일 것이다. 그날 밤 은정은 창호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으로 DNA 검사 조작에 대해 검색해봤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특히 검사기관과 내통하거나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은정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상대방들이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미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짜 지은이에 대한 단서도 찾아야 했다. 은정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편지를 발견한 후 사흘이 지났다.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분노와 절망은 계속 커져만 갔다. 창호와 지은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별로인 것 같은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학교 3학년인 현우는 섬세한 성격으로 은정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과로하지 마세요. 누나가 와서 갑자기 바빠지신 것 같은데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현우의 따뜻한 말에 은정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착한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데 정작 아버지는 2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니. 그날 밤 은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미숙과 지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혹시 현우도? 은정은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창호가 25년 동안 외도를 해왔다면 현우도 진짜 아들이 아닐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학교에 간 후 은정은 현우의 방으로 들어갔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을 구해야 했다. 현우의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손이 떨렸다. 25년 동안 아들로 키운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은정은 인터넷으로 DNA 검사 기관을 찾아봤다. 창호와 지은이 검사를 받은 곳과는 다른 기관으로 선정했다.
혹시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네, 어머니와 자녀분의 검사인가요? 네, 그런데 비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은정은 자세한 절차를 들었다. 모친과 자녀의 샘플만 있으면 검사가 가능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은정은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작은 병원 같은 곳이었지만 직원들은 친절했다. 샘플을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요. 은정은 현우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출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정확히 일주일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먼저 알려드리고 원하시면 서면 결과지도 발급해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현우도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은정은 현우를 바라봤다. 25년 동안 아들로 키운 아이. 어릴 때부터 은정을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 창호보다 은정과 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현우야, 너 아빠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우가 당황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엄마를 더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친구들이요. 특히 성격은 완전히 엄마 빼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대답에 은정은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외모나 성격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은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나요? 죄송하지만 모친과 자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주저앉을 뻔했다. 확실한가요? 네, 재검사까지 실시했는데 같은 결과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현우도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럼 25년 동안 키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가? 은정은 편지를 다시 생각해봤다. 미숙이라는 여자. 혹시 현우도 그 여자의 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분노가 치솟았다. 창호는 도대체 몇 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몇 명의 아이를 낳은 걸까? 그날 밤 은정은 창호가 잠든 후 다시 서랍을 뒤졌다. 현우에 관한 단서를 찾고 싶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다른 필체였다. 보낸 사람은 영이었다. 편지 내용을 보니 현우의 친어머니였다. 현우가 태어났을 때의 편지부터 최근까지의 편지들이 있었다. 창호 씨,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은정 씨가 잘 키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은정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빠졌다. 현우의 친어머니 영희는 현우를 은정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편지들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현우는 창호와 영희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영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어서 은정 몰래 현우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다. 그럼 진짜 은정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은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딸도 가짜, 아들도 가짜. 그럼 자신의 진짜 아이들은? 그때 편지 한 장이 더 눈에 띄었다. 가장 오래된 편지였다. 창호 씨, 은정 씨의 아들과 제 아들을 바꾼 일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은정 씨의 아들은 제가 잘 키우겠어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은정은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25년간의 육아, 모든 것이 꾸며진 이야기였다. 그런데 창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정만 속여왔던 것이다. 은정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반격해야 했다.
하지만 먼저 진짜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진짜 지은이와 진짜 현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은정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은정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다. 상대방들이 25년 동안 치밀하게 속여왔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했다. 우선 미숙과 영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다. 편지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은정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외도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간 은정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 싶다고만 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해드리겠습니다. 탐정은 전문적으로 보였다. 은정은 창호의 사진과 기본 정보, 그리고 미숙의 전화번호를 제공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정에게 일을 맡긴 후 은정은 집에서 지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였다. 지은아, 요리 배우고 싶지 않니? 엄마가 가르쳐 줄게. 아, 네, 좋아요. 지은의 대답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은정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은정은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지은아, 보육원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니? 일반적인 집밥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 보육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 이름이 뭐였지? 지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설마 기억 안 날 리가. 20년 넘게 살았던 곳인데. 아, 맞아요. 사랑의 집이었어요. 은정은 속으로 웃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만난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미숙이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본명은 김미숙이고 현재 42세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20년 전부터 의뢰인 남편과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현재 그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미숙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결혼 사기로 2번, 보험 사기로 1번 처벌받았어요. 은정은 놀랐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뜻이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일도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DNA 검사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했어요. 어떻게 조작했나요? 검사기관 직원 중 1명과 내통했습니다.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은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최종 목적은 재산 상속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지은의 민낯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야 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은정은 지은에게 질문했다. 지은아, 사랑의 집 보육원 말인데 혹시 주소 기억나니? 왜요?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내가 잘한 곳이니까.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고마운 곳이잖아. 원장 선생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지은의 거짓말은 점점 더 어설펐다. 그래?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그만두셨어요. 보육원도 문 닫았고요.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도록 모든 길을 차단하는 대답이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지은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엄마, 은정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물어봐요. 조심해야겠어. 아직 유언장 얘기도 안 나왔는데. 네, 그런데 현우가 문제예요.
걔가 계속 저를 이상하게 봐요. 현우는 어차피 나중에 쫓아낼 거니까 상관없어.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누구와 통화하는 거니? 지은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다. 아, 친구요. 친구. 방금 엄마라고 했잖아. 그리고 유원장 얘기도 하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은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진짜 이름이 뭐니? 은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이 당황했다. 뭔 말씀이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그만 거짓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넌 미숙의 딸이고 DNA 검사도 조작한 거잖아. 지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의심했어. 넌 내 딸이 아니야. 지은이 비웃듯 웃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아빠는 저를 진짜 딸로 믿고 계시는데. 창호도 다 아는 일이야. 너희들과 짜고 나를 속인 거지. 그 순간 지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맞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 집의 딸이고 상속권도 있어요. 꿈도 꾸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증거도 없으면서. 지은의 도전적인 태도에 은정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이성을 잃으면 안 됐다. 증거는 충분히 있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은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편지들, 탐정조사 결과, DNA 검사 결과까지.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짜 아이들을 찾아야 했다. 은정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지은과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됐다. 지은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고 창호는 은정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현우만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지은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데.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창호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할 때가 왔다. 은정은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진짜 지은이를 찾는 일이었다. 25년 전 실종된 딸을 찾고 싶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은정은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놀이터에서 잠시 현우를 돌보고 있는 사이 지은이가 사라진 일. 온 가족이 밤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일. 당시 경찰 수사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에도 문의해 보겠어요. 한편 영희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영희는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정의 친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진짜 현우. 아니, 제 친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은정은 탐정과 함께 영희가 사는 도시로 향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25년 만에 친자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영희의 식당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분식점이었다. 엄마 손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40대 후반의 여성이 나타났다. 수수한 옷차림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영희는 은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25년 전 잠깐 병원에서 마주쳤을 뿐이었다. 저, 은정이라고 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다. 은정. 님? 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식당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은정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모든 걸 알게 됐어요. 현우 이야기, 아이들을 바꾼 이야기 다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아들. 진짜 현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수아라고 키웠어요. 수아? 네.
여자 이름으로 키웠어요. 그때가 너무 어리고 혼란스러워서 은정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딸로 키워졌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간호학과 4학년이에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성이 내려오고 있었다. 엄마, 누구세요? 그 순간 은정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겼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 그대로였다. 수아야, 이분이. 영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은정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수아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영희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25년 전의 일, 아이들을 바꾼 일,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까지. 수아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을 이해해가는 듯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라는 뜻이에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왜 이제야 찾으러 오셨어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저도 속았던 거예요. 은정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창호의 배신, 지은의 정체,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사실까지.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확실한 모자 관계였다. 수아는 은정의 친딸이었다. 정확히는 친아들이었지만 25년 동안 딸로 살아온 수아는 성별 정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5년 동안 여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딸로 생각해주세요. 은정은 수아의 결정을 존중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을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수아야, 나와 함께 서울로 가지 않겠니? 저는 영희 엄마를 버릴 수 없어요. 이분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수아의 말에 은정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가끔 만날 수 있을까?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은정과 수아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수아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간호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영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다. 며칠 후 은정은 수아를 서울로 데려왔다. 창호와 지은, 그리고 가짜 현우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보, 이분이 누구야? 창호가 당황스러워했다. 우리 진짜 딸이야.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우리 딸이잖아. 지은이는 미숙의 딸이고 이 아이가 진짜 우리 딸이야. 은정의 말에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지은이 발끈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그리고 모든 증거도 있고. 은정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편지들, 탐정조사 결과,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있었다.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도 모든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럼 저도 가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미안해, 현우야. 나도 몰랐어.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이 마주 앉은 대결의 장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정이 창호에게 물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호가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제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놔야 해. 은정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창호는 은정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25년간의 배신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은과 가짜 현우는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버텼다. 첫 번째로 은정이 한 일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상황이 복잡하군요. 우선 사기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은정이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DNA 검사 조작, 신분 위조, 사기 결혼.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재산은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즉, 진짜 따님께 상속될 권리가 있습니다. 은정은 안심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며칠 후, 은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이다. 진짜 상속인은 수아니까 당연한 일이야.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다. 모든 부동산과 주식, 예금까지 수아에게 상속하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은과 미숙은 발끈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25년 동안 이 집 딸이었는데. 지은이 소리쳤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거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연한 결과야. 법적으로 저는 창호 씨의 딸이에요. 사기로 만든 서류는 무효야. 그때 미숙이 나타났다. 그동안 숨어있던 미숙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은정 씨,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니에요? 40대 중반의 미숙은 생각보다 당당했다. 심해? 25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이 뭔 소리야? 창호 씨가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창호 씨의 친딸이에요. 창호의 딸이긴 하지만 내 딸은 아니야. 그리고 이 집에 상속권도 없고. 미숙과 지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호를 통해 재산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창호 씨, 지은이를 위해 유언장을 다시 쓰세요. 하지만 창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다. 미숙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계획대로 온 건데. 미숙의 말에 창호는 놀랐다. 계획이라니?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지은이를 친딸로 만들어서 상속받게 하려던 거였어요. 창호는 그제서야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 현우의 입장은 더욱 난처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 영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현우야, 내 진짜 엄마를 만나보지 않겠니? 은정의 제안에 현우는 고민했지만 결국 영희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영희는 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현우야. 우리 현우야. 하지만 현우는 어색해했다. 25년 동안 은정을 엄마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다. 현우야, 내가 원한다면 계속 우리 가족이어도 돼. 혈연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은정의 말에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엄마. 계속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한편 지은과 미숙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곧 발각됐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CCTV가 있었고 그들의 침입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유언장 조작 시도까지. 이제 정말 끝이군요. 변호사가 은정에게 말했다. 고발하겠습니다.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지은과 미숙은 사기, 신분 위조, 유언장 조작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창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은정이 선처를 요청했다. 그래도 한때는 남편이었으니까. 법원에서는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각각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과 미숙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원망의 눈길을 은정에게 보냈다. 창호는 공범 혐의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은정의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창호는 눈물을 흘리며 은정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이혼 서류도 준비해뒀어.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창호도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끝난 후 은정은 수아와 현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집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니까. 은정의 대답에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도 옆에서 말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네요.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은정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드디어 은정의 반격이 성공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지만 은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남의 큰 집을 팔고 조용한 교회로 이사한 새 집에서 은정은 수아, 현우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수아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가져왔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수아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신입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은 은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다. 고마워, 수아야.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마. 밤 근무했잖아. 괜찮아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수아의 말에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모녀 관계였지만 이제는 정말 친모녀처럼 자연스러워졌다. 현우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왔거든요. 현우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현우는 한동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은정과 수아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현우야, 일어나. 지각해. 은정이 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네, 엄마. 금방 나갈게요. 문을 열고 나온 현우는 여전히 은정을 엄마라고 불렀다. 25년 동안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은정도 현우를 친아들처럼 여겼다. 오늘 영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드려. 네, 알겠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현우는 이제 두 어머니를 모두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은정은 키워준 어머니로, 영희는 낳아준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아침을 먹으면서 은정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창호와의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창호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창호는 정당한 몫만 가져갔다. 대부분의 재산은 은정과 수아에게 넘어왔고 현우에게도 상당한 몫을 남겨줬다. 현우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당연히 가족이야. 은정의 결정에 수아도 동의했다. 맞아요. 현우 오빠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들의 새로운 가족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서로에게 솔직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였다. 한편 감옥에 있는 지은과 미숙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다. 지은은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미숙은 건강이 나빠져서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출소했다. 창호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다. 가끔 은정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은정은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이야? 신부 측에서 가족관계를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현우의 고민을 듣고 은정은 웃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라고. 그래도 될까요? 현우야,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과 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수아도 거들었다. 맞아요, 오빠. 우리가 증명이잖아요.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 25년 동안 가짜 가족과 살았지만 그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현우를 키우면서 배운 모성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들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몇 달 후 현우가 결혼을 발표했다. 엄마, 지영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축하해, 현우야. 결혼식에는 은정, 수아, 영희, 그리고 지영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창고도 조용히 뒤쪽에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신랑의 어머니로 은정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의 소개에 은정이 일어섰다. 현우는 제 친아들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함께 키운 소중한 아들입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은정을 바라봤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그해 여름 수아도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엄마, 저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수아의 남자친구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수아의 복잡한 과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민준의 말에 은정은 안심했다. 2년이 지나고 지은이 출소했다. 지은은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은정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죄송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은정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이후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가끔 은정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지만 예전처럼 가족 행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미숙은 출소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요양원에 들어갔다. 지은이 가끔 찾아가서 돌봤다. 그녀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3년째 되는 해 은정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창호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고 있던 창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엄마 아빠 문병 가실 거예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정은 잠시 고민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한번 가봐야겠어. 병원에서 만난 창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머리도 많이 휘어지고 몸도 많이 야위었다. 여보. 아니, 은정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창호씨, 건강 챙기세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정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며칠 후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은정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정말 아들로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그래? 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정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정은 현우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다. 5년이 지났다. 은정의 가족은 더욱 커졌다. 현우와 지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수아도 민준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 할머니. 현우의 아들과 수아의 딸이 은정을 부르며 뛰어왔다. 은정은 두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다. 우리 손자들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손자와 손녀였지만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큰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은정, 수아 가족, 현우 가족, 그리고 영희까지. 총 8명의 대가족이었다. 정말 특별한 가족이에요. 민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우리는 선택해서 만든 가족이에요. 은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보다 더 끈끈하죠. 수아가 덧붙였다.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니까요. 현우도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은정은 다시 정원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7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다. 진짜 가족을 찾았고 가짜 가족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은정의 중얼거림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한편 지은은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은정 가족의 소식을 듣고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녀도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창호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복하다는 소식에 안심했다. 가끔 현우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미숙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줬다. 임종 전에 미숙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살아라.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10년이 지났다. 은정은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었다. 손자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다. 할머니,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현우의 아들이 순진하게 물었다. 복잡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특별해요? 우리는 서로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더 소중한 거지. 선택해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아이의 천진한 질문에 은정은 새삼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가족 형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어느 봄날, 은정은 수아와 함께 25년 전 지은이가 실종되었던 놀이터를 찾았다. 엄마, 여기가 그 놀이터예요? 응.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후회하세요?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다면 너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저도 그래요. 힘들었지만 결국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은정이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진짜 가족이니까. 은정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25년간의 거짓된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사랑으로 만든 새로운 가족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은정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족을 만드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을 찾았기 때문이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소중하지만 선택으로 만든 가족은 더욱 특별했다. 서로를 진심으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은정이 만든 새로운 가족이었다.